매일 오후 1시 착한 주식을 찾아서 착한 투자의 길로 이끌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착한 주식 착한 투자 박주현입니다. 시장이 늘 상승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오늘 시장 역시나 상승 출발하나 싶었지만 이내 조정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단 시장 전체적인 움직임이 완전히 하락 추세로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분석이고요.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일단 이제 종목 모멘텀들이 강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잘 투자해야 어쨌든 시장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투자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종목별 장세에서 우리가 종목을 잘 고르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 여러분도 염두를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종목들 오늘 이 시간 착한 백 선생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백 선생님이 알차게 종목들 골라왔습니다. 그 종목에 대한 정보들 노란톡 통해서 공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이곳 안에서 종목에 대한 정보, 종목명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매수 타이밍도 노란톡 오픈 채팅방 통해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동안 언급드렸던 방이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면서 꽉 차는 바람에 이번에 새로운 방을 오픈을 했고요. 새로운 방 역시나 또 많은 분들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놨으니까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을 하셔서 지금 한 200명 가까이 170명 정도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 방 맞으니까 그 방으로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종목명 매수가 잠시 후에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QR코드 통해서도 접속 가능해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어플 가져다 대시면 링크 받으셔서 입장하실 수 있고요. 문자 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 이라고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정보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언급드리고 있는 종목들 현재 시각대 수익률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과 같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서현 탑메탈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결국 100%의 수익을 넘어섰어요. 지난주에 90%의 수익률 넘어서면서 정말 놀랍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서현 탑메탈이 지금과 같은 변동성 장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 더 올라섰습니다. 100.59%대의 수익 지금 누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니온이 44.27%, 그리고 문배철강이 17%, 대주산업이 14%대의 수익 누리고 있습니다. 메가MD도 13%대 수익이고요. NI스텔이 12% 현재 수익권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 밖에도 테스, 녹십자랩셀, 진성TC, 네오위즈까지 모두 다 수익권 접어들어 있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종목 이외에도 일단 수익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들은 있지만 한 페이지 안에서 저희가 지금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들 종목들만 언급을 해드리는 거고요. 전체적인 움직임을 놓고 보더라도 시장의 수익률을 훨씬 더 종목들이 앞서고 있다라는 점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월요일 오늘은 착한 백선생 코너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백선생님이 또 알찬 종목들 골라오셨다고 해요. 어떤 종목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럼 오늘 준비된 착한 백선생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의 경제적인 자유를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착한 백선생 코너 만나보고 있으시고요. 백선생님과 함께 시장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짚어보는 건 물론이거니와 지금 시장에서 어떤 공략들을 해야 되는지 그 공략 종목들 백선생님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백선생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백종국 전문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착한 인베스트먼트 수석연구원 백종국입니다. 최근 들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많은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마 작년부터 주식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처음 겪는 변동성 장세라고 생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가 아무래도 수익권보다는 마이너스인 분들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시장 많이 어렵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매우 어려운 시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방송 매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방송 통해서 좋은 정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노란톡에서 들어오게 되시면 많은 정보와 종목들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시장은 3,000선을 돌파하면서 3,000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환호를 했지만 사실상 2,000시대 때보다는 더욱더 어려운 장이 지금입니다.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투자하기가 힘들고요. 시장 전체의 지수 자체는 올랐을지 몰라도 투자 환경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도움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나 홀로 투자하시면서 너무 이제 근심 걱정 끌어안고 있지 마시고요. 전문가들의 도움 한번 얻어가 보시길 바랄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저희 활짝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희가 종목에 대한 정보 다 공개를 해드리고 종목명 거기다가 매수 타이밍까지 이곳에서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은 다 하락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서 관심 종목에 대한 질문도 해보시고 저희가 또 드리는 정보 함께 가져가셔서 한번 분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수익률 직접 누려보시면서 정말 이런 투자가 답이구나 하는 거 몸소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그럼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좀 움직임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테마 관련한 이슈가 많아서 오늘은 이제 테마 관련한 이야기를 좀 짚어볼까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번 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큰 상승과 큰 하락이 반복되는 변동성이 큰 시장이었습니다. 그런 시장 상황에서도 많은 종목들이 큰 상승을 보였는데요. 개별 종목이기보다는 테마성 상승을 가진 주식들이 좀 많았습니다. 저번 주에 상승이 강했던 종목들을 좀 보자면 윤석열 관련된 정치 테마주가 강한 모습 보였고요. 메타버스나 아니면 쿠팡과 관련된 테마를 탄 주식들이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기본적으로 30%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줬는데요. 그러한 테마주들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매매하기 굉장히 편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테마주에 대해서 제가 조금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테마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테마주는 주식시장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뉴스나 아니면 새로운 재료 같은 게 나왔을 때 수급이 급격하게 몰리면서 주식의 강한 상승을 일으키는 게 테마주입니다. 테마주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명했던 테마주를 저희가 한번 알아보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유명한 테마주로 대북 테마주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어져 왔고요. 현재까지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테마주입니다. 대북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아주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요. 2018년에 혹시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어떤 뉴스 때문에 강한 테마가 형성이 되었는데요. 앵커님 혹시 2018년에 어떤 뉴스가 있는지 한번 아니 제가 어제 일도 기억을 못하는데 2018년에 대북 관련한 이슈 뭐가 있었을까요? 정상회담. 네. 미리미리 저에게 좀 힌트를 주고 이야기를 하세요.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개최가 됐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렸고요. 라이브로 모든 과정을 중계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대단한 이슈였습니다. 그러한 큰 이슈가 있을 때마다 테마에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회사 아니면 관광이라든지 그런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 차트를 한번 보겠는데요. 관련된 주식들 중에 뭐 아난티, 현대건설, 좋은 사람들, 현대엘리베이터 이렇게 4가지 정도만 준비해왔지만 거의 비슷한 움직임 보였습니다. 단계 정말 강한 상승 보이면서 2배에서 3배 정도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큰 이슈에 테마가 형성이 되는 걸 테마주라고 하는데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선행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의 기업 가치를 100%라고 본다면 100%의 가치를 주식 가격에 그대로 반영을 하진 않습니다. 이 회사가 미래에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 현재 가치에 조금 더 가격을 더해 주식 가격이 되는 거죠. 전망이 좀 나쁘다면은 현재 가치에서 조금 마이너스가 된 가격이 형성이 되고 그것이 바로 주식 가격인 거죠. 그렇게 본다면 테마주
대북 테마주로 인해서 2배, 3배 정도 올랐던 이 주식들은 현재 가치에서 그 정도의 기대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2021년이니까 2018년에 이러한 기대치가 있었지만 사실상 대북과 관련된 경제 협력이나 관광 사업은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알다시피 결과를 알다시피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그 기대만치 올랐던 그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차트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모두 다 떨어졌네요. 네, 크게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큰 종목은 3분의 1 토막이 나고 거의 반 토막이 나는 수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홀딩 이때 수익을 보고 매도를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만약에 홀딩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상당히 큰 손실을 보고 계실 텐데요. 테마주라는 게 단기에 급한 상승이 있지만 급한 하락도 있기 마련입니다. 회사 가치가 단기간 내에 2배, 3배가 올라간다는 건 사실 밸류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대북 테마주와 같이 현재 가치에서 기대만큼 올랐던 부분에서 그 기대만큼의 이슈가 되지 않는다면 그 기대만큼이 그대로 다시 빠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는 상당히 위험한 매매이기도 합니다. 초보자들이나 주식을 처음 경험하는 작년에 많은 분들이 시작을 하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이 매매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조심하라고 벌써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가장 유명한 또 정치 테마주가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야말로 거의 테마주의 꽃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는데요. 네, 매년 선거 때만 되면 항상 크게 움직이는 주식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정치 테마주의 가장 유명한 안철수 대표의 관련주인 안랩을 한번 준비했는데요. 네. 안랩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2012년 대선 당시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정치에 참여를 하면서 엄청난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단일화를 추구하고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은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는데요. 안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대 주주가 안철수라는 것 말고는 큰 메리트가 없는 주식입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한 8배 정도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사실상 밸류로는 말이 안 되는 가격입니다. 그 당시에 매출의 성장을 보자면 사실 저평가라기보다는 매출의 상승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에서 한 20% 정도의 성장을 뿐이지 8배까지 올라갈 만한 뉴스는 없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그 당시 2012년 대선 당시에 대통령이 됐었다고 하더라도 안랩 같은 경우에 8배 이상의 매출을 가능했을까요? 글쎄요. 그게 정말 가능했을까 싶긴 한데. 예를 들면 현재까지의 매출만 보더라도 그때와 거의 비슷하거든요. 물론 똑같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한 20% 정도의 성장이 있었는데요. 그 정도의 성장은 당연히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 대선 당시에 대선이 끝난 이후로 안랩은 정말 너무나 많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거의 주가 가격을 보면 4분의 1 토막이 나는데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손실을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대북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기대치가 있습니다.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대치라는 부분이 있는데 정치 테마주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출이 늘어나는 것보다 그 특수한 정치인의 동창이다, 동문이다 이런 이유로 많이 오르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 테마주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안랩 같은 경우에 이렇게 4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이후에는 솔직히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앵커님은 혹시 복귀가 완전히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원래 가격대로 다시 돌아온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차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면은 단기간에 다시 한번 또 오르게 됩니다. 네. 2017년 되게 심하네요. 네, 2017년 대선이었습니다. 또 대선 때가 오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보였는데 그때 가격이 2012년 고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옵니다. 네. 4배가 났던 게 8배가 났던 게 4분의 1 토막이 나고 다시 4배가 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요. 당연히 대선이 끝난 이후에 이슈 소멸로 주가는 다시 한번 또 급격한 하락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치 테마주가 정치인의 행보에 따라서 등락을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수익성, 당연히 리스크는 너무나 큰데 얻을 수 있는 리스크 대비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사실 또 굉장히 큰 것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단기적인 접근으로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수익률을 사실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매매를 하기 위해선 꼭 전문가들과 함께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좀 가져와 봤고요. 저희가 2월 23일 날 추천을 드린 종목이 있습니다. 서현탄 메탈인데요. 난리가 났죠. 지금 네네. 100% 넘는 수익. 일단 네. 단기간에 또 100%가 넘는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서현탄 메탈 자체의 회사의 밸류는 사실 굉장히 좋은 회사고 전망도 굉장히 좋은 부분은 이미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정치 테마주에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사실 종목을 고를 때 고려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방송에서 밸류적으로 측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진 못했지만 이러한 부분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보고 종목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에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단기간에 100%가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정치 테마주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표 테마주 바이오 테마입니다. 2015년, 2016년에 상당히 많이 바이오의 움직임이 많았는데요. 그때 당시에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던 건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코스닥 대장주라고 그때 불렸는데요. 처음에 3, 4만 원 하던 셀트리온이 2015년, 2016년에 10만 원까지 거의 한 3배 정도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상승한 모습 한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2012년, 13년에 증권회사에 다닐 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자사주를 매입한다든지 법인 계좌를 좀 관리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은 4조 정도였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바이오시뮬러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좀 적었고 잘 알지 못했고 밸류가 그래서 굉장히 비싸다는 인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비싸다는 인식에서 3배나 오른 가격에 대해서는 공매도가 쏟아지고 거품 가격이라는 논란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2015년, 2016년 10만 원을 찍을 당시의 시총을 보면 거의 12조가 됩니다. 그때 당시에 영업이익은 1,800억 정도인데요. 대부분 바이오의 테마에 대한 상승이다.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주가가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강력하게 더한 상승을 보이면서 3배 정도가 더 오르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테마주라고 했으면 아까 급격한 상승이 있으면 급격한 하락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셀트리온이라고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오른 건 아닙니다. 당연히 등락은 있었지만 그렇지만 테마라는 게 기존 회사의 가치에 기대치가 있는데 기대치만큼의 성장을 보여준다면 이만큼의 주식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셀트리온이 보여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영업이익 1,800억이라고 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7,782억, 정확하게 4배 정도 올랐습니다. 주가가 10만 원에서 거의 4배 정도까지 올랐는데요. 그렇다면 밸류적으로 사실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밸류적으로 제가 설명을 못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테마주였지만 영업이익으로 보여줬다. 그 기대치만큼 보여준다면 이러한 종목은 이만큼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라고 해서 모두 소외하고 너무나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거기에서 선별해서 좋은 종목을 가져가신다면 큰 수익률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노란 톡방 오셔가지고 그런 종목들, 전략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종목명만 알아도 좋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종목명도 중요하지만 매수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매수 타이밍까지 노란톡 통해서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고요. 종목명과 매수 타이밍, 방송 끝난 이후에 방송 중에 언급됐던 종목들은 노란톡에서 모두 공개가 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희가 기존 방이 많은 분들이 몰리면서 이제 더 이상 입장을 할 수 없게 되자
새로운 방을 만들었습니다. 150명이 지금 있는 방이 새롭게 개설된 방이고요. 이곳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곳에서도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매수 타이밍 바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고요.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셔도 저희가 종목에 대한 정보 함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종목 공개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종목에 대한 종목명은 공개되지 않지만 종목에 대한 모멘텀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기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 거거든요. 오늘 골라오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제가 테마주에 관련된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요. 네. 첫 번째 종목도 약간 테마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종목을 설명드리기 전에 쿠팡 상장 일정을 한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10일 날 공모 가격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모 가격은 27달러에서 30달러로 회사 측에서 제시를 했고, 이 정도의 공모 가격이 결정되어진다면 11일 날 상장이 되게 됩니다. 이번 주에 상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있을 수 있어서 종목을 한번 골라왔고요. 일단 쿠팡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예상된 공모가로 상장이 되게 되면 시총은 약 57조로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로 대비하면 약 5등 정도에 해당하는 시가총액입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상장을 통해서 상당한 자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큰 성장의 원동력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쿠팡 관련주들로 해서 쿠팡 테마를 이룬 주식들 중에 물류 서비스에 관련된 주식이 상당히 많이 올랐었는데요. 그와 관련된 물류 서비스 관련된 종목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사실 물류 서비스에 관련돼서 종목들이 좀 많이 오른 건 사실인데,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그런 종목들에 비해서 상당히 덜 올랐다. 그리고 밸류적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상당히 매력적인 밸류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과 쿠팡과 관련 테마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골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쿠팡 관련한 테마를 갖고 있는 물류 서비스 관련 업종입니다. 지금 대화방에 질문 하나가 올라왔어요. 이런 그런 이슈가 이미 나오면 그때 이미 오를 대로 오른 것 아니냐. 네,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오를 대로 그러니까 설 이후에 쿠팡에 관련 이슈로 한번 올랐었죠. 그리고서는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했지만 쿠팡 상장된 일정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10일과 11일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당장 11일에 뉴스가 나온다면 테마를 그 당일에는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좋고, 밸류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쌉니다. 올라와 있는 상태지만 지금도 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매력 있는 주식이어서 제가 한번 갖고 왔고요. 네. 일단 소개를 좀 이어가자면 네. 물류 서비스에 대해서는 뭐 국내와 국외 뭐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요. 국외 수출과 수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수출과 수입에 대해서 이 업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수출을 한번 보게 되면요. 네, 이 업체는 포워드를 하는 업체입니다. 포워더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고객이 물건을 생산하고 고객 창고에 물건을 저장을 합니다. 그럼 수출을 하려고 하면 배나 비행기를 통해서 물건을 수출을 해야 되겠죠. 물론 그 과정에 통관 과정이 있습니다. 물건을 운반을 하고 현지에 있는 창고에 물건을 저장해서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업체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창고나 뭐 배, 비행기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간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합해서 하는 게 포워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워더라는 업무를 여러분들은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익숙하게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앵커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 지금 안 들어봐서 지금 이게 뭐지? 이러면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포워더? 포워더. 네, 앞에서 뭘 한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예요? 물건을 움직이는 이 회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고나 뭐 배, 비행기 같은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중간에 역할만 하는 건데요. 그런 역할을 해서 수수료 개념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거든요. 보면은 드라마
미생에서 나왔던 것들이 바로 네. 포워더입니다. 드라마 미생은 종합상사고요. 종합상사는 종합무역상사를 말합니다. 종합상사는 수출과 수입을 하는 모든 업무를 통합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가 포워더를 하는 건 아니고 이 회사도 모든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물류 과정을 외주에 맡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류의 전반적인 걸 맡기는 걸 포워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미생의 에피소드 중에 BL 건을 분실한 건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싸움도 일어나는 건이 있는데요. 그 BL이 포워더가 배에 물건을 다 실었다는 확인서 같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졌으니 큰일이 났던 에피소드고요. 당연히 포워더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나 비행기, 창고가 없기 때문에 장점으로는 가격이 싼 걸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관 절차에 모든 것을 처리하기 때문에 네. 효율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수입 같은 경우에도 수출과 거의 비슷한 동일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품을 저희 나라에 들어와서 통관 처리를 하고 최종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과정, 수출이랑 똑같은데요. 이 역시도 비행기나 배 없습니다. 그냥 중간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런 역할을 하면서 현지 법인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과 미국, 인도, 그리고 말레이시아, 베트남, 헝가리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외에 신설 법인을 설치를 해서 이 포워더의 매출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다시 국내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국외보다는 국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내는 포워더처럼 창고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물류센터가 당연히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CJ 대한통운이나 우체국 같이 물건을 받아가지고 물류센터를 통해 물류를 분류한 이후에 최종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각 지역에 지점이 있기 때문에 물류센터도 각 지점에 당연히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이 있는 포인트고요. 다만 이 회사는 다른 회사에 비해 모회사의 물량이 좀 없는 게 단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 CJ 물량을 받을 수 있고요. 롯데 같은 경우는 롯데 물량을 받고 한진 같은 경우에는 한진 물량을 받겠죠. 하지만 이 회사는 모회사의 물량이 없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물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모회사에서 물건을 받아온다고 했을 때 모회사의 물건이 만약에 줄어들었을 때 매출 감소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거든요. 기존의 회사들은요. 하지만 이 회사는 모회사에 매출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급격한 매출 감소는 없다. 다양한 매출처를 통해서 지금 매출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에서 좀 자유롭다? 그런 부분이 오히려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똑같은 매출 성장이라고 봐도 이 회사가 갖는 매출 성장이 조금 더 매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모회사에서 물량을 받는 건 없지만 오히려 이제 그 점이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다른 물량을 통해서 꾸준한 이제 그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업체고요. 쿠팡 테마 관련 종목으로 물류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금 노란톡방에 지금 들어가면 되나요? 이런 글들 올라오는데 매수 타이밍은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에 공개해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종목 예측을 하셨다고 할지라도 그 종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에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기존에 있던 방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저희가 이제 새롭게 방을 개설했어요. 지금 166명 정도 들어와 있는 방, 새롭게 만든 방이거든요. 이 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종목명과 매수 타이밍 바로 정보 얻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잠시 후에는 또 종목 상담도 이어지니까요. 종목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도 노란톡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 기업에 대한 이야기 계속적으로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준비한 게 조금 많아서 시간이 좀 짧을 것 같아서 조금 빨리 말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회사의 가장 큰 포인트인데요. 거의 매년 성장하는 자회사를 인수한 건이 있습니다. 2016년부터 자회사가 굉장히 큰 성장을 보이는데요. 이 자회사가 하는 일이 바로 국내 컨테이너 물류를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컨테이너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일단 비상장이기 때문에 2019년에 재무밖에 없어서 2019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국 물량의 약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물량의 75% 정도라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전 세계 컨테이너 항만 순위로 한
전 세계 순입니다. 전 세계로 10위 정도 안에 드는 수준입니다. 2016년에 매출이 한 48억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음에 124억을 기록했고요. 매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이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물류가 증가를 하고 쿠팡으로 인해서 물류가 증가한다면 이런 부분 자회사와 모회사 둘 다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성장 모멘텀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의 매출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매출이 10% 정도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37%, 당기순이익을 보면 47%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회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컸고요. 물류의 증가로 인한 코로나로 물류에 인한 증가 부분이 분명히 반영된 거고요.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이 부분은 업무의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올해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쿠팡과 관련돼서 물류 늘어나면 당연히 영업이익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 추세선상에 지금 현재 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지지 라인이 강하기 때문에 현재 라인에서 굉장히 매수가 좋아 보이는 타점이 왔기 때문에 제가 갖고 왔고요. 재무적으로도 밸류적으로도 너무나 괜찮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 꼭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쿠팡 관련 회사입니다. 테마로 묶여 있고요. 물류 서비스를 영위하는 업체인데 자회사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증가 또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물류량 증가로 인한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이쪽 관련 산업들이 굉장히 화랑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기업도 역시나 그와 관련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랄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 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이야기를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이곳 안에서 잠시 후에 종목명과 매수 타이밍 바로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고요.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정보 저희가 함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 종목은 일단 제가 안정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요즘같이 변동성이 좀 큰 장세에서는 굉장히 매력 있는 회사가 될 것으로 생각돼서 준비해 왔습니다. 일단 이 회사는 운모 관련된 회사를 하는 중국 회사입니다. 일단 운모가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네. 운모 같은 경우에는 지층 암석을 이루고 있는 광물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직접 보셔야 알 것 같은데요. 네. 직접 보시면 알겠지만 저런 돌덩어리 같이 생긴 건데요. 네. 운모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특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탄력성, 내식성, 내열성, 투명성, 고광택, 절연성 이런 특성들이 이런 있습니다. 하나가요? 네, 이런 특성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쓰임새가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운모를 어디에다 쓰이는지가 더 궁금하실 텐데요. 네, 그런 부분을 보시면 일단 절연제.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화장품, 자동차, 내열제, 플라스틱, 기타 여러 산업에 들어가는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정 국가에서 그 운모 같은 경우는 채굴이 되는데요. 자원의 고갈 문제나 아니면 채굴 시의 인권 문제 등이 부각되면서 특정 국가에서만 지금 채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앵커님은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질문 왜 안 나오나 했어요. 네. 네. 채굴이 혹시 어디서 될 것 같은지. 채굴이 어디서 되냐고요? 네네. 어느 나라? 그 나라까지 제가 어떻게 채굴 어디서 될까? 해외에서 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어디예요? 중국? 일단 이 회사가 중국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중국과 인도,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지금 채굴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채굴이지만 경쟁력이 있습니다. 네 가지의 경쟁력이 있는데요. 일단 순도의 99%까지 가능한 업체인데요. 순도가 높다는 것은 아까 많은 특성들 보여드렸는데 그런 특성이 더 잘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매력 있는 부분이고요. 백색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하얗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운모라는 게 화장품과 자동차 펄 같은 곳에도 들어가거든요. 이럴 때 백색도가 상당히 좀 더 품질의 질을 높일 수 있고요. 낮은 불소 함유도, 불소가 적으면 적을수록 절연성과 내열성이 굉장히 높아져서 전선이나 케이블, 발전선비 등에 들어가는 장비 같은 곳에 들어가는 곳이 굉장히 더
매력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중국 회사 이야기 나오자마자 중국이었어? 중국 회사 겁난다고. 그리고 채굴되는 곳이 많지 않은 거 아니냐. 이게 성장성이 빠르다는 장점은 있지만 대신 망할 때는 빨리 망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이 회사의 성장성은 사실 그렇게 현재 지금 음모에 관련된 성장성은 사실 미미합니다. 크진 않지만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매출을 내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내고 있습니다. 재무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고요. 중국 회사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퍼가 제가 알기로는 10이 안 되는 거, 8, 6배, 8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왜 안 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회사인데요. 일단 특징을 다시 하나 남아서 말씀드리면 면적을 좀 두껍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미세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음모 시장이 거의 경쟁이 없는 회사입니다. 경쟁이 없는 회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10개 회사가 음모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5개, 상위 5개의 업체가 거의 과점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경쟁이 없고 이 5개 업체가 지속적으로 가져가다 보니 기술력의 격차도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업체가 음모 시장에 끼어들 수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투자 포인트, 당연히 투자 포인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핀을 이 회사가 하게 됩니다. 그래핀이 뭐예요? 그래핀 같은 경우는 연필, 심, 흑연 같은 거를 한 겹을 벗겨낸 그 탄소 원자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차라리 그림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핀 같은 경우에는 구리의 약 100배 정도 되는 전기 전도성, 지금 실리콘의 약 100배 되는 전기 이동성, 강철의 200배, 다이아몬드의 2배 되는 열 전도성, 거기다 투명하고 신축성까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산업에서 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용될 수 있는 곳을 살펴보면요. 당연히 얇고 신축성이 있다 보니 디스플레이에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전기를 저장하는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뭐 비행기의 날개라든지 아니면은 장갑차나 이런 군용품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래핀의 시장 규모의 성장을 본다면 그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큽니다. 그래핀 시장의 규모는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 회사는 자회사가 그래핀을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소재를 연구 개발하고 생산까지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핀과 관련된 특허를 5개나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작년에 2분기 매출이 약 3천만 원밖에 되지 않았는데 3분기에 6억 3천만 원으로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올해까지 매출 성장을 본다면 엄청난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음모라는 안정적인 산업에 그래핀이라는 신성장 사업을 더해서 굉장히 매력이 있는 회사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지금 변동성이 심한 이 장에서 굉장히 매력이 있는 주식이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고요. 현재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그렇게 큰 움직임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 이평선은 121선을 지지로 항상 반등을 보였고요. 현재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박스권 상단 하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밸류적으로도 매력 있는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타점도 왔고 안전하고 성장성도 가지고 있는 이 회사 매수 하셨으면 좋겠고요. 노란 톡방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중국이라는 그 이름이 불안하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라면 미국 견제가 좀 심하지 않겠느냐, 미국 제재와 관련해서 좀 연관되진 않겠느냐, 무관하냐, 뭐 이런 것들 질문하시거든요. 그렇긴 한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위 5개가 독점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는 사실 변할 수가 없고 음모라는 것을 이제 음모 안 쓸래라고 할 수 없이 산업 곳곳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산업은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과점이기 때문에 매출, 재무제표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꾸준한 매출과 영업이익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해도 다 받아서 답변해 주시는 우리 백 선생. 정말 연구 많이 하시고요. 정말 종목들 많이 돌보십니다. 자, 여러분도 이 종목에 대한 정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이곳 안에서 저희가 방송 끝남과 증시 종목명과 매수 타이밍 바로 공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뭐 따로 다른 그 과정들 필요 없고요. 노란톡방에만 들어오시면 종목명과 매수 타이밍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정보 함께 공유를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셔도 그 종목에 대한 정보 함께 가져가 보실 수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종목에 대한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는 그럼 잠시 후에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고민이 되는 종목들,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노란톡 통해서 종목들을 올려주셨는데요. 일단 동희님께서 올려주신 종목부터 볼게요. 서원이고요. 비중 15% 3,200원을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인데 복구 가능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서원이 오늘장에서는 좀 많이 빠지네요. 2%대 하락세 2.31% 하락하면서 2,750원입니다. 현재 이분 같은 경우 3,200원에 매수를 하셨거든요.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까요? 일단 매수 시점을 보면 11월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11월쯤에 매수를 하셔서 1월 달쯤에는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모습이어서 상당히 괴로우셨을 것 같긴 한데요. 3,200원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거래량을 동반해서 현재 골든크로스가 난 자리가 있습니다. 최근이고요. 골든크로스가 난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매수 타점으로 잡으셔도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리스크로 보자면 121선이 약간 닿여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저항선으로 여겨지는데요. 이 부분만 거래량을 동반해서 뚫고 간다면 3,500원까지는 가능해 보이시거든요. 그렇다면은 가지고 3,200원이시면 약 10% 정도의 수익까지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121선을 뚫냐 안 뚫느냐에 따라 전략은 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121선에서 닿여서 약간 밀린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밀리냐에 따라서 또 전략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오셨으니까는 121선이 닿였을 때 전략 한번 다시 물어보셨으면 좋겠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목표가 3,500원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다. 마이너스 복구 가능하실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떨어졌을 경우는 121선의 지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고 일단 목표가 3,500원까지는 좀 기다려보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진단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단타꾸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대신정보통신 비중 10% 1,700원입니다. 목표가 1,900원 잡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대신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하락을 나타내고 있어요. 오늘 6%대 하락세거든요. 현재는 손실 구간인데 목표가 1,900원. 괜찮을까요? 네, 일단 3월 초 같은 경우에도 이 경우에도 지금 21선과 5일선이 121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난 자리입니다.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는데 금요일과 오늘 좀 하락을 하면서 사실 조금 이탈한 모습이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1,900원을 가기에는 사실 단기로는 조금 어려운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요. 제가 제시해주고 싶은 건 1,6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요. 1,600원을 이탈 시에는 모두 손절하셨으면 좋겠고요. 1,600원을 지지를 한다면 1,9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손절 라인 잡아드린 1,600원까지를 지지를 하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때까지는 홀딩 하시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늘 강조하는 게 있죠. 잘 매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매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단은 손절선 1,600원 선 잡아드렸으니까 이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도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종목별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곳 안에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관련 내용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솔 홈데코입니다. 지금 봄은 언제 올까 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비중 15%, 매수가 2,200원 올라와야 합니다. 올라올 수 있을까요? 라면서 보내주셨거든요. 현재 한솔 홈데코 1.3% 하락하면서 1,900원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됩니까? 2,200원까지 올라와야 된다라고 지금 네. 기운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데 기운을 막 넣어줬으면 네. 좋긴 하겠는데 네. 사실 앞선 두 종목 같은 경우에 골든크로스가 나온 자리가 있어서 좀 기다리시거나 수익권에서 매도하실 수 있는 자리가 나왔는데요. 한솔 홈데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데드크로스가 난 자리입니다. 단기 이평선이 5일선, 11선, 21선이 모두 121선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사실 매도가 맞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하지만 지금 가격으로 봤을 때는요, 한 1,850원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손절 라인 굉장히 지금 1,900원인데 짧게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1,850원 이하가 가시면 손절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반등을 하게 되시면 2,000원 이상을 강하게 뚫고 올라와야지 그 가격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홀딩을 하시지만 1,850원 이하가 되시면 과감하게 손절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비중도 15%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손절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1,850원 지지하고 반등을 보인다면요. 일단은 2,000원 선에서 저항을 한번 받을 것 같고요. 2,000원 선을 넘어서야 바로 2,200원까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선 꼭 지켜주시고요. 일단은 홀딩 하시고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홀딩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살펴볼게요. 마문 고수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에요. 가온미디어 12,000원 매수를 했고요. 비중 10% 했습니다. 언제 팔아야 될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12,000원에 매수하신 상황에서 오늘은 지금 뭐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일단 13,000원이에요. 언제 좀 정리할까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계속 혼자 매매하셔도 될 것 같은 네.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지금 자리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밀리고 많이 밀린다고 생각이 좀 들 것 같은데요. 14,000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고점이 15,000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버거워 보이고요. 단기로 14,000원 이상이 되셨을 때는 일단 수익 실현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익권이고 사실 손절 라인도 굳이 잡아주진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목표가 14,000원 갖고 14,000원에서 수익 실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온미디어에 대해서는 목표가 14,000원 설정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네요. 프렌치블랙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로보로보고요. 6,250원에 매수했어요. 비중 15%.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현재 지금 6,2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5,390원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주식 같은 경우에 박스권을 이루고 조금 천천히 움직이는, 잘 움직이지 않는 종목인데요. 일단은 지금 자리는 사실 매수 타점으로 굉장히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도 사실 신규로 매수를 하셔도 될 정도로 좋은 자리인 것 같고요. 현재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서 추세 상승을 우상향으로 틀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6,000원대의 저항이 있긴 한데요. 이 저항선만 뚫어낸다면 큰 상승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홀딩 하시고 목표가는 일단 6,500원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6,500원까지 강한 거래량 동반해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그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홀딩 하시고요. 6,500원까지는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네, 로보로보 충분히 수익권 가능할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오늘 이제 언급했던 종목에 대한 마지막 어필 시간 짤막하게 드려볼게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이 많이 어려운데요. 종목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은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혼자 매매하시기 굉장히 어려운 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규로 작년에 새로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 분들은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전문가님들과 같이 매매하시면서 많은 정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해 새롭게 주식 계좌 튼 분 정말 많으시잖아요. 근데 주식이라는 게요, 사실 쉬울 것 같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매수 타이밍을 정말 잘 잡아야 되고요. 탄탄한 기업들 잘 골라내야 되거든요. 그런 노력들 전문가분들이 다 해주시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노란톡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들 질문하시고 종목명 매수가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 들어와 주시고요. 저희는 30초 후에 바로 종목명과 매수 타이밍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노란톡으로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